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의 조력자와 그들의 직계 가족 등 391명이 구출됐습니다. 오늘 새벽 이들을 태운 우리 군 수송기가 파키스탄 공항을 이륙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3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한국 대사관과 병원 등에서 일했던 이들 현지인과 가족은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 대우를 받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당분간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피난민들을 국내에 수용하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현지에서 아프간 시민들을 모두 대피시키기가 이달 말 미군 철군 시한까지는 힘들 거라는 전망 속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최대한 많은 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작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몰고 온 비바람으로 피해를 입었던 부산 지역에 어제 또다시 시간당 6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건물과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고 주민 6명이 한때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내일은 다시 서쪽에서 기압골이 들어오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국내 코로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하루 동안 나온 확진자 수는 1,900명대가 예상됩니다. 오늘부터는 40대 이하 연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오는 일요일까지 접종을 받는 사람은 화이자 백신을 맞고 이후 공급 상황에 따라서 주간 단위로 백신 종류가 정해집니다. 일본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원전에서 1km 떨어진 바다에 버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해저 터널을 뚫어서 2023년부터 흘려보내겠다는 겁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태평양의 오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방류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4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 자료에서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게 되면서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는 그간 이른바 가짜 스펙이 이용되고 또 사교육으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었습니다. 작전명 미라클. 말 그대로 기적과 같은 군사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장악한 뒤 필사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군 수송기 석대가 긴급 투입돼 현지인 391명을 구출했습니다. 탈레반의 보복 위협 속에 제발 구해달라며 SOS 신호를 보낸 우리 정부의 조력자와 직계 가족들입니다. 이들을 태운 군 수송기 한 대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 53분 파키스탄 공항을 출발했습니다. 11시간 뒤인 오후 3시 53분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네, 이 인원 가운데 100여 명은 갓난아기와 어린이들입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우리 군 수송기 한 대가 중간 기착지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 정부를 위해 일했던 아프간 현지인 391명은 석대 수송기에 나눠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올 예정입니다. 300여 명 가운데는 갓난아기 3명과 어린이 100여 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은 탈레반에 피해 가까스로 아프간 카불 공항에 도착해 우리 군 수송기에 탑승했습니다. It was not an easy decision, but I had to, and because of saving my family, when we were heading to the airport, we just wished we may not face any checkpoints of Taliban. 이후 아프간 현지인들은 파키스탄으로 이동해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앞서 카타르로 철수했던 주 아프간 한국 대사관 직원들은 카불 공항으로 돌아가 이들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버스 6대를 미리 섭외해 아프간인들이 안전하게 공항에 도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유아들을 위해서 수송기의 분유와 젖병도 준비했습니다. 수백 명의 현지인을 이송하는 우리 군의 이 같은 작전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외교부는 인도주의적인 측면은 물론 한국을 도왔던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As I work with Korean people 2 years, they are very kind and very good people. I want to say thanks for all of them, and I want to say thanks to the Korean government. 우리 정부가 구출 작전에 나서지 않았다면 이들은 탈레반 세력들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탈레반은 이들이 일하던 한국 병원과 직업훈련소 건물을 폭파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오늘 입국하는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은 현지에서 오랜 기간 우리 정부의 활동과 재건 사업을 도왔습니다. 한국 대사관과 병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일했고 이 때문에 탈레반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들을 난민이 아니라 특별 공로자로 대우하고 일단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머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땅을 밟게 된 아프간 시민들은 수년간 아프간에서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해온 현지인입니다. 주 아프간 한국대사관과 한국국제협력단, 바그람 한국병원 등에서 의사와 간호사, IT 전문가로 일해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 공로자 자격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리와 함께 일한 동료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도의적 책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 국내에 이송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8월 이들이 국내 수용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당초 우리 정부는 외국 민간 전세기를 이용해 이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도 카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군 수송기 3대를 보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프간 시민들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코로나 검사 등 방역 조치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약 6주간 머물 예정입니다. 충북 진천 주민들은 갑작스런 결정을 듣고 안전 문제 등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우려하고 걱정하고 이사 가신다는 분들도 있고 아이들 때문에.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에 올 아프간 조력자들에 대해 신원 조회를 철저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부산 지역에 어제 오후 시간당 6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지나간 뒤 갑자기 내린 폭우에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침수된 건물 등에 고립됐던 주민 6명이 구조됐고 퇴근길 극심한 정체도 빚어졌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부산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건 어제 오후 4시 50분입니다. 빗줄기가 거세지면서 도로 곳곳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퇴근길 차량들은 타이어가 반쯤 잠긴 채 힘겹게 도로를 달렸고 지하차도 11곳은 한때 진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주택가 골목은 빗물이 모이면서 마치 계곡처럼 변했습니다. 용당동에선 철거 공사장 축대가 10m가량 붕괴돼 1명이 대피했고 대연동과 수영동에서는 건물과 도로가 침수되면서 고립됐던 주민 6명이 구조됐습니다. 낙동강 수위도 한때 3.17m까지 치솟아 관심 단계 기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남해안에 물폭탄을 쏟아부은 정체전선은 오늘 새벽 남해 먼바다로 물러갔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전주 31도, 대구 33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제주도엔 폭염특보가 다시 발효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끼겠고 서울 등 수도권에선 낮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전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해야 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1,734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900명대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끊임없이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아동과 청소년 확진자도 최근 한 달 사이 9,0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성화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어린이 스포츠 시설입니다. 원생과 가족 등 15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함께 수영을 하거나 밥을 먹다 감염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학생 등 12명이 감염됐습니다. 최근 아동과 청소년 감염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25일 19세 이하 누적 확진자는 약 23,6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달 들어 32,000명을 넘었습니다. 한 달 만에 9,000명 넘게 늘어난 겁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10명 중 1명은 19세 이하입니다. 전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의 영향이 큽니다.
학원이나 학교 곳곳에서 델타 변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태권도장에서는 델타 변이 탓에 관련 확진자가 131명까지 늘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델타 변이에 따른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성인들은 백신으로 대비하고 있지만 고3을 제외하면 유아와 청소년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은 국내에 없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2학기가 시작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을 맞았는데 애들은 이제 12살 미만이니까 못 맞아서 그래서 불안한 채로 보내게 될 것 같아요. 다음 달 6일부터는 더 많은 학생이 등교를 하기 때문에 학교 안팎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겠다는 발표가 나온 이후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번에 도쿄전력에서 밝히면서 우리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저 터널을 뚫어서 원전에서 1km 떨어진 바닷속으로 버리겠다는 건데 2년 뒤인 2023년 봄부터입니다.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앞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원전과 떨어진 앞바다에 흘려보내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저 터널을 뚫어서 후쿠시마 제1원전과 1km 거리에 있는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겠다는 겁니다. 올해 안에 해저 터널 공사를 시작해 2023년 봄부터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겠다고 발표한 지 약 4개월 만에 구체적인 방법을 밝힌 겁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 때부터 쌓인 오염수를 더 이상 보관할 공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정화 작업을 하더라도 오염수에는 방사성 물질 3중수소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일본에 유감을 표하고 오염수 방류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인접국인 우리 정부와 어떠한 사전 협의와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민주당에서 말했던 국회 본회의가 어제였는데 국회의장 중재로 미뤄져서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막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여전한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을 한 게 국회의원 전원이 심사를 하자는 건데 국민의힘은 반대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법사위에선 언론중재법을 두고 날선 말들이 오갔습니다. 묻지도 않은데 어디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우리 아이가 쓰는 표현 중에 반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 자정을 넘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고 민주당은 새벽 4시쯤 언론중재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은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양의 탈선 늑대처럼 독재 권력을 강화.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회의장을 찾아가 국회법상 법사위 통과 당일엔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존중하겠다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본회의는 30일로 미뤄졌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지금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야당이 할 수 있는 의사표현의 최후의 수단이다. 민주당은 전원위원회 소집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러면 이 상정됨과 동시에 필리버스터보다 전원위원회가 먼저 열리게 됩니다.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전원위가 소집된 건 2004년 이라크 파병안이 마지막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상임위와 법사위까지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해놓고 마지막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에 불과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입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데 그간 여러 지적이 이어졌었던 자기소개서가 학생부 종합전형자료에서 없어지는 것으로 발표가 났는데요. 경시대회 수상 등도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중간, 기말고사 성적의 영향력이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어제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새 입시안에 따르면 현재 고1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4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됩니다.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자소서를 쓰기 위해 가짜 스펙을 쌓는 등의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습니다. 인증시험 점수와 경시대회 수상 등 비교과 활동 역시 활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생활 기록부나 면접평가는 유지가 됩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교과 성적 영향력이 훨씬 높아질 걸로 전망됩니다.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은 거주 기간 요건이 강화됩니다. 현재는 농어촌 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돌아와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지만 2024년도부터는 연속으로 거주한 기간만 인정합니다. 한편 현재 고2 학생이 응시할 2023학년도 입시부터 비수도권의 의대와 약대 간호대는 모집 인원의 40%를 지역 인재로 뽑아야 됩니다. 다만 강원과 제주의 경우 의무 선발 비율이 20%로 다른 지역보다 낮게 정해졌습니다. 의학계열 대학 지역 학생 40% 선발은 현재 권고사항인데도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미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학생들이 대거 진학하는 충청과 강원권은 권고 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 변화가 예상됩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와 박용진 의원이 오늘 밤 1대1 정책 토론을 펼칩니다. 90분 동안 부동산 정책 등 4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는데 각 후보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들이 자체적으로 1대1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오는 11월 최종 후보를 선출할 때까지 당내 경선을 관리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병원에 입원한 지 13일 만인 어제 퇴원했습니다. 지난 9일 광주 재판에 출석했다가 건강 이상을 호소하면서 25분 만에 퇴정했는데 이후 병원에서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분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며 약물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스북, 넷플릭스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이유로 67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과 과태료를 내게 됐는데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외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에 이번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법 위반 항목이 6개로 가장 많은 페이스북에 64억 원가량, 넷플릭스에는 2억 원가량의 과징금이 매겨졌고 구글은 개선 권고를 받았습니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이 파업에 들어간다면 수출 물류 대란이 불가피할 거라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는데 어제 해상노조가 제출하려고 했던 단체 사직서를 일단 내지 않았습니다. 이달 말일에 있을 육상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서 방침을 정하고 그 다음 날에 있을 사측과의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가 어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는데요. 당진제철소에서 1,400여 명이 참석해서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을 본사가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주최자 등에 대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올해 추석 토레일 열차 승차권 예매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100%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창 쪽의 자리만 우선 발매하고 입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복도 쪽의 자리는 다음 달 정부의 방역 대책에 따라 판매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산책을 하면서 진돗개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목줄도 제대로 묶지 않아 대물림 사고를 초래한 70대 견주에게 벌금 200만 원의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월 경기도 오산시의 한 공원을 산책하던 도중 진돗개가 다른 반려견을 물었고 이를 말리던 30대 여성도 물어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어젯밤 부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직격탄을 맞게 된 자영업자들이 심야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밤 9시 영업 제한을 완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해달라며 2시간가량 차량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지역 자영업자들의 차량 시위 이후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에 김대진 교수가 임명이 됐는데요. 1994년부터 음악원에서 피아노를 가르쳐왔습니다. 학생들과 직원들이 뽑은 첫 직선제 총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창호 구단이 삼성화재배 시니어조 결승에서 유창혁 구단을 꺾고 2년 연속 본선에 올랐습니다. 여자조에서는 조승아 4단이 랭킹 1위인 최정 9단을 꺾고 역시 본선 진출을 했습니다. 경매에서 30억 원이 넘는 금액에 팔린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미술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우환 화백이 1984년에 그린 동풍인데요. 31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등과 관련한 종합 대책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발표가 됩니다. 앞서 정부와 민주당은 청년층 지원을 위해 2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가계부채 우려 등으로 이달 인상 전망이 있긴 했지만 거센 코로나 확산세로 동결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항소심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석 청구에 대한 신문도 오늘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의 조력자와 그들의 직계 가족 등 391명이 구출됐고 이들을 태운 우리 군 수송기가 오늘 오후 3시 53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구출 작전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정부를 향해 미국 국방부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미국은 하루 2만 명 가까운 피난민을 대피시키고 있는데 당초 예정한 오는 31일까지 미군 등을 완전히 철수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미 합참의 행크 테일러 소장이 기자회견에서 아프간 대피에 도움을 준 여러 나라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최근 아프간 재건 사업에 협력한 아프간인을 특별 공로자 자격으로 수용키로 한 한국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First of all, as we talk about the Republic of Korea's support to airlift, obviously we, as I said earlier, are extremely grateful for their contribution to increase our outflow. 미 국방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미군과 연합군의 항공기 90대를 동원해 19,000명을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39분 만에 한 대씩 비행기가 뜬 셈입니다. 그래도 탈레반과 약속한 시한인 이달 31일까지 대피를 완료하지 못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사관이 파악하지 못한 미국인이 많이 남아있는 데다 특별 비자를 받았지만 대피를 하지 못한 아프간인이 수만 명에 달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시한이 지나도 대피 노력을 계속할 거라고 말했지만 현재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We're operating in a hostile environment in a city and country now controlled by the Taliban with the very real possibility of an ISIS-K attack. 이달 31일 이후까지 대피 작업이 이어질 경우 탈레반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아프간의 위기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오늘부터 40대 이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고요. 미국에서는 이 파이자 백신에 대해서 긴급 승인 상태가 아닌 정식 승인이 나면서 백신 접종을 꼭 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그러니까 안전이 최종 확인됐다는 논리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명령도 내려졌고 민간에서도 강한 조치들이 나오네요. 네, 현지 시간 25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전군의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라를 지키는데 건강하고 준비된 군이 필요하다며 즉각 접종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진 않았지만 몇 주 안에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역과 주방위군, 예비군 등 약 210만 명 중 백신을 한 차례도 맞지 않은 건 80만 명 정도입니다. 특별한 종교적 신념이나 건강 문제가 있다면 예외를 둘 수 있다고는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상당한 압박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국방부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They will also be offered a chance to sit down with their chain of command and their leadership to talk about the risks that their objection will impose on the unit and on the force and on their teammates.
이날 델타 항공도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에게 다양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는데요. 최고 경영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ink these added voluntary steps, short of mandating a vaccine, are going to get us as close to 100% as we can. We're going to add a $200 monthly premium surcharge onto your health insurance cost. $200를 더 내게 하는 건 11월부터인데 사실 의무화 조치로 여겨질 만한 강한 조치입니다. 코로나에 걸린 직원이 입원을 하면 회사가 $4만 달러의 비용을 써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백신을 안 맞으면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고 매주 코로나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아프간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소식 잇따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이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탈레반의 말을 믿지 못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아프간의 하나뿐인 여성 기숙학교의 학생들이 탈출을 했네요. 네, 아프간의 유일한 여성 기숙학교인 솔라의 설립자 샤바나 바시즈 라시크는 트위터에 지난주 학생과 직원 등 250여 명이 루안다로 무사히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이 남은 가족들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탈출 전에 학적부를 모두 태워 학생 정보를 없앴다고 했고요. 일단 이번 학기를 루안다에서 진행하지만 다시 아프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과거 탈레반 치하 아프간에서 숨어 공부해야 했던 샤바나는 학교를 세워 아프간 전역의 여학생들을 교육시켜 왔습니다. 2017년 국제 로봇 경진대회에서 상을 타 주목받은 소녀 로봇공학자 팀도 아프간을 빠져나왔습니다. 팀원 30여 명 중 멕시코의 5명, 카타르의 9명이 일단 도착했고 나머지에 대한 구출 손길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타르에 도착한 소녀 로봇공학자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When we entered to the plane, we were so sad, and because we left everything in Afghanistan, we had dreams, we left our families, we left our friends, we left all of our relatives, and without saying any goodbye to them. 이들은 아프간의 남은 소녀들이 계속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소식인데요. 일단 윤희숙 의원은 대선 경선에 나오지 않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당에서 탈당을 요구한 5명은 대부분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 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당 지도부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윤 의원을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을 찾은 이준석 대표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해요. 감사합니다. 이게 제 성취예요? 윤 의원은 나는 임차인이란 국회 연설로 이후엔 여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저격수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은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다면서 그 잣대에 맞춰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정권 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해서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윤 의원은 사직서를 냈지만 곧바로 의원직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법상 국회가 열려 있을 땐 국회의장이 사직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이후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12월까지는 정기국회가 이어지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 없이 의원직에서 물러날 수도 없는 겁니다. 여권에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속보이는 사퇴쇼라고 했고 정청래 의원도 사퇴쇼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편 탈당을 요구받은 국민의힘 의원 5명은 탈당할 이유가 없다거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의원들 스스로 나가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이 대표는 당 윤리위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당내에 여러 분란이 있다고 한다면은 윤리위에서 다룰 수도 있게 될 겁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공분양에만 적용해온 사전 청약 제도를 공공택지 내 민간 아파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10만 첨가구를 조기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발표한 8사 공급대책의 핵심 사업지인 서울 태릉 골프장과 정부 과천청사 부지 개발 계획도 수정 확정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큰 태릉 골프장 부지에는 당초 계획에서 30% 넘게 줄어든 6,800가구만 짓고 과천은 청사 부지가 아닌 곳에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심규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전 청약 제도를 살펴보기 전에요. 앞서 전해드린 정치인들의 부동산 투기 관련 의혹 그리고 이에 대한 각 당의 대응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각종 부동산 관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이중적 잣대가 있는 게 아닌가라 판단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LH 사태에서는 10,000명 직원 중에 20명이 나왔거든요. 국회는 300명 정도 되는데 20명이 넘는 사람이 이런 게 됐다 그러면은 적어도 LH에 준하는 정도의 윤리 제도의 뭐 강화라든가 처벌 수위를 강화하든가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쪽 논의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자기들은 그냥 이중적 잣대로 뭐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수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도 아직까지 관련 징계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도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정치권의 자정 능력이 상실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의 상실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과거 몇 년 전부터 모 의원들이 지방 투기라든가 아니면 재개발 지역에 투기했다든가 그것들이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대한 결과는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번에 나온 것들도 또 좀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고 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기존의 6만 2천 가구 이외 10만 1천 가구에 대해서 사전 청약 제도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어제 발표했습니다. 뭐 실제로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10만 천 잡는 데 말이죠. 10만 천 가구는 굉장히 많은 물량입니다. 기존에 사전 청약했을 때도 뭐 9만 명이 몰릴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년에 보통 수도권 공급 물량이 10만 호 조금 더 됩니다. 근데 저번에 했던 거하고 이번에 합치면은 뭐 13만 호가 넘기 때문에 물량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렇긴 하지만 다만 몇 년 지나서 나올 물량이고 빨라도 뭐 3, 4년 내 길면은 10년 후에 나올 물량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예상하고 있는 것들은 민간 공급하는 물량에서도 이제 좀 물량을 빼서 뭐 심리적으로 안정 효과를 주겠다라고 의도를 하고 있지만은 민간이 과연 그만큼 따라가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민간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은 뭐 사전 청약을 해주면 좋겠는데 해주지 않는다면은 정부가 예상하는 물량 자체도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을 하신 대로 말 그대로 사전 청약 제도입니다. 본 청약이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집이 공급되기까지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뭐 패닉 바잉이라고 하잖아요. 집 매수 열기 이 부분을 뭐 어느 정도 좀 낮추거나 진정시킬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부에서의 기대는 이제 워낙 많은 물량을 내놓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은 단기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 측면에서는 최근의 집값 상승은 뭐 전세가, 뭐 임대차 3법 이것 때문에 올라간 게 크거든요. 오히려 이제 이런 사전 청약 물량은 길게는 5년, 10년 동안 전세 물량으로 남게 됩니다. 전세 수요로. 전세 수요로 더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은 지금 단기적인 전세난에 따른 상승은 뭐 이것 효과가 거의 없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들도 큽니다. 뭐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태능이라든가 이쪽도 계획이 조정되고 있고 과천도 조정되고 있고 그럼 정부에서 당초에 내놓은 물량 8사 대책하고 2사 대책을 합치면은 거의 210만 원나 되거든요. 그 물량이 제대로 공급되겠는가 이런 불신으로 연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사전 청약이라는 게 큰 역할을 뭐 발휘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 보여집니다. 네, 민영주택의 사전 청약 제도 이게 뭐 제대로 성공하려면 민간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정부는 뭐 다양한 인센티브도 주겠다 뭐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양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양 시기 때 허그 주택보증보험공사에서 이제 그 가격이 적절하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주변 시세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을 때 자기가 분양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 분양 시점 조정에 따라서 사업성 자체가 뭐 5%, 10%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당근책으로 내놓은 것들은 뭐 미분양 났을 때 이렇게 봐주겠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향후 신규 택지를 구입할 때 이제 혜택을 주겠다라든가 이 정도입니다. 이 인센티브하고 민간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분양 시점 조절에 따른 자기 수익성 이걸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몇몇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정부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만은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차가 크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정부안대로 그렇게 가지 않는 단지들도 꽤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정하는 물량 자체가 100% 민간에서 나온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다음 주 초에 수도권 내 14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도 발표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계획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더라도 정부의 계획에 대한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공공주도의 사업에 대해서 정부 국민들이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도 나타나기도 시작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국회에서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밝힌 공공주택의 물량 자체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3만 원, 14만 원 추가 물량 같은 것들도 보더라도 전체에서 큰 테두리에서는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은 세부적으로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집값의 16%를 내면 10년 동안 살 수 있고 그 이후에 그 집을 그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누구나 집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정부가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10년 뒤에 집값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누구나 집 같은 경우에는 틈새 시장으로서는 굉장히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10년이라서 공공에서 분양 전환하는 그것과 거의 유사하고, 그리고 민간이든 공공이든 누군가 그 리스크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주류를 좌우할 정도의 정책은 아니고, 정부에서도 10,000호 정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매년 한 50만 원 이상을 공급하는데 10,000원 정도 하겠다는 것은 그냥 틈새 시장에서 그쪽 수요를 충족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수요와 공급 요인이 있는데, 수요 측면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고,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앞으로 지금의 상승세가 불안하지만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큰 원인으로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리 상승에 따른 충격입니다. 금리 상승 자체만으로는 충격을 주기에는 하반기가 좀 짧다는 느낌이 들고 있고, 그 대신 이제 여와 야 대선 국면이 좀 강해질 텐데, 여와 야가 이제 워낙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따라서 이제 지지율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 정책이 뒤집혀질 수도 있고 더 강화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시장 불안 같은 것들이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심규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필사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의 조력자와 그들의 직계 가족 등 391명이 구출됐습니다. 오늘 새벽 이들을 태운 우리 군 수송기가 파키스탄 공항을 이륙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3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한국 대사관과 병원 등에서 일했던 이들 현지인과 가족은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 대우를 받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당분간 머물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 피난민들을 국내에 수용하는 우리나라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현지에서 아프간 시민들을 모두 대피시키기가 이달 말 미군 철군 시한까지는 힘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이송 작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몰고 온 비바람으로 피해를 입었던 부산 지역에 어제 또다시 시간당 6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건물과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고 주민 6명이 한때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내일은 다시 서쪽에서 기압골이 들어오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나온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는 1,900명대가 예상됩니다. 오늘부터는 40대 이하 연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일요일까지 접종을 받는 사람은 화이자 백신을 맞고 이후 공급 상황에 따라서 백신 종류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